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전기기사, 공사기사 1, 2의 통합 필기시험 과목 제3과목 전기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삼상 2만 kV 암페어인 동기발전기가 있다. 이 발전기는 60Hz일 때는 200rpm, 50Hz일 때는 약 167rpm으로 회전한다. 이 동기발전기의 극수는 이렇게 물었네요. 같은 발전기니까 요 하나만 가지고 해석해도 됩니다. 60Hz일 때 회전 속도가 200rpm이다. 요 하나만 갖고 해석하면 되죠. 항상 동기속도, 동기발전기에서 동기속도 NVS는 어떻게 됩니까? 동기속도 NVS는 P분의, 극수 P분의 120F. 이게 동기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극수를 구하는 것인가? 교환해주면 되겠죠? 그래요. 극수 P는 동기속도 NVS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F 하면 되겠죠? 지금, 이 동기속도가 200rpm으로 회전할 때, 주파수는 60Hz가 있습니다. 그럼 120 곱하기 60. 이걸 계산기로 누르면 되겠죠. 0 하나, 2개 없어지고, 2개 없어지죠. 그러면 2로 11 나누니까 6이 되네요. 그럼 66은 36극이 되네요. 36극이다. 이건 같은 발전이니까 50Hz를 놓고 회전 속도를 산출해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회전 속도를 예를 들어서 회전 속도가 167분의 120 곱하기 50Hz를 둬도 약 얼마가 된다? 36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전기의 극수는 36극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42번 보시겠습니다. 전원전압이 100V인 단상 전파정유회로에서 점호각이 30도일 때 직류 평균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그러네요. 단상 전파정유일 때 출력전압을 보시면은 출력전압은 이렇게 되죠? 출력전압을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출력전압이 이렇게 전파정유니까 전파정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게 전파정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평균값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값은 이것은 ED0는 어떻게 됩니까? ED의 제로를 구할 때, ED0는 전파정유일 때, 항상 8분의 2 루트 2가 되어서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0.92라 이렇게 보셨죠? 그러면 SCL을 사용해서 점호각을 알파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점호각 알파가 있고 몇 도? 30도일 때. 그럼 이 전단에서는 출력 전압이 안 나오고 이 전압이 여기 30도를 지난 후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점호각이 알파이면은 똑같이 30도 지난 후에서부터 출력이 나오죠. 그럼 이때 이 직류전압의 평균 값은 얼마인가? 이것을 산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만큼 빠진 만큼 감소겠죠? 이만큼 줄어듭니다. 이 크기는 얼마인가? ED 알파의 크기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ED 알파의 점호각이 알파일 때 직류전압의 평균 값을 ED 알파로 주어지면은 이것은 ED 점호각이 제로일 때다 뭘 해주면 된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ED 제로는 0.92가 되거든요. 그럼 0.92는 지금 실효값이 100V라고 줄였죠? 네, 전원전압의 실효값이 100V 줄였으니까 100을 넣어주고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이게 30도가 됩니다. 코사인 30도는 얼마가 됩니까? 0.866이 되죠? 0.866. 자, 그래서 2분의 1.866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0V에 2분의 1.866이 되니까 90V면 약간 떨어지겠네요. 약 얼마가 된다? 약 84V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직류전압의 평균값은 84V가 되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3번의 답이 있죠? 4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단자전압이 110V, 전기자 전류가 15A,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2옴, 전격 속도 1800rpm으로 전보에서 운전하고 있는 직류 분권 전동기의 토크는 약 몇 뉴턴 미터인가? 물었네요. 네, 직류 분권 전동기의 토크는 얼마인가? 분권 전동기는 이렇게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이 이렇게 병리로 접속되어 있는 전동기를 분권 전동기라고 쓰죠. 분권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직류전압이 주어지는데 얘가 전압이 110V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110V. 그럼 이 전기가 회전하겠죠?
회전력이 전기자 저항 ROA가 있고, 여기서 기전력이 나오는데, 그 역기전력, 이 공급전압과 역으로 나오는 데서 역기전력이 있거든요. 역기전력은 항상 2로 씁니다. 이는 전기자 전류 IA. 역기전력 2는 얼마이다? 이 역기전력 2라는 것은 항상 공급 전압으로부터, 이 전압으로부터 전류 하르몬에서 저항에 의해서 전압 강화 생기죠? 전압 강화 IA, ROA를 빼주면 역기전력이 됩니다. 역기전력 산출해 볼까요? 얼마나 나옵니까? 110V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는 15A라고 줘줬습니다. 15A. 전기자 저항이 2ohm이라고 줘줬네요. 원래 전기자 저항 아주 작은데 2ohm 크게 줘줬습니다. 30V의 전압 강화 생겼죠? 60 빼니까 80V가 됐네요. 80V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동기가 부하의 동력을 전달해 주는데, 동력을 전달해 줄 때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토크로 가는 문제이죠. 분권 전동의 토크 타워는 얼마인가? 토크는 이렇게 공식이 조절했죠. 토크 타워라고 했을 때 타워는 언제나 각속도 오메가분의 P가 됩니다. 오메가는 2파이 60분의 N분지 P. 전동기에서 이 기절 출력 P는 무엇이 된다? 역 기절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 IA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주어진 값을 그대로 대입해주면은 2파이 곱하기 60분의 회전 속도가, 전동기 회전 속도가 1800rpm으로 되었죠? A는 여기서 구해놨습니다. 80V, 전기자 전류 15A가 주어졌죠? 15A. 자, 이것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게 30이 되었죠? 30에서 정리해주면 얼마가 된다? 이것이 약 6.4 뉴턴 메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찾으면 답은 2번에 있죠? 이제 44번 보겠습니다. 단상 유도전동기의 분상 기동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원래 단상 유도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기동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상 유도전동기는 기동 방법에 따라서 반발 기동형, 콘덴사 기동형, 분산 기동형, 세이딩 코일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분산 기동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산 기동형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본선이 단상이기 때문에 주권선이 하나 있거든요. V볼트의 전압을 받아서 이게 주권선이 되는 것입니다. 주권선. 고정자에 설치되어 있는 주권선이 되고, 이게 기동권선이 있습니다. 이건 기동권선이라고 쓰는 것이죠. 기동권선. 기동 토크를 만들어주는 기동권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V볼트로 공급할 때 여기에 회전자가 돌아가는데, 요게 주권선의 전류, I 주권선의 전류와 요 기동원선의 전류 있죠? 요 기동원선, I 기동원선 스타트할 때의 전류와 위상차를 최대한도로 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90도는 안 되어도 90도에 근접하게. 그러면은 전압을 V를 기준벡터로 잡았을 때, 요 주권선에는 이 저항이 작고 리액턴스가 큽니다. 저항 R은 작고 리액턴스가 크거든요. 리액턴스 X는 크다 이게. 그래서 무엇보다 이 공급전압보다 전류가 90도는 안 되지만 90도만큼 이렇게 지진전을 합니다. 이게 주권선의 전류예요. I 주권선의 전류. 그러면 이 기동원선의 전류는 어떻게 되냐? 저항값을 최대한으로 크고 리액턴스를 작게 해서 전압과 거의 같은 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기동원선의 전류 위상이 어떻게 돼야 된다? 전압과 같은 위상으로 돼야만이 이제 기동을 전류에서 요 위상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기동 토크를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산 기동형입니다. 요 운전에서 어느 정도 속도가 정상값도에 도달하게 되면 정격 속도 약 80% 정도에 도달하면 원심력에 의해서 개폐기를 딱 개방해서 주권선에 의해서만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상 분산 기동형이라고 쓰는 것이죠. 한번 보기를 보실까요? 1번 보조권선은 높은 저항과 낮은 리액턴스를 갖는다. 그렇죠. 저항은 높고 리액턴스가 낮아서 전압과 같은 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맞죠? 2번 주권선은 비교적 낮은 저항과 높은 리액턴스를 갖는다. 그렇죠? 저항은 작고 리액턴스는 큰 그런 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3번 높은 토크를 발생시키려면 보조권선에 병렬로 저항을 연결해 준다. 병렬로 저항을 연결해 주면 이 여기다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 준다는 얘기죠. 병렬로 저항. 그럼 병렬로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저항값은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값은 무조건 감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항이 커서 전압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다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이 위상차가 더 어떻게 됩니까? 좁아져서 기동 토크가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렬로 자원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직렬로 자원을 연결해줘야만이 위장차를 좀 더 크게 해서 높은 기동 토크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3번은 잘못되었네요.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4번도 보시면은 전동기가 기동하여 속도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보조 권선을 전원에서 분리한다. 그렇죠.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동작할 수 있는 분리 개폐기로서 원심력에서 개방돼야 된다. 이게 속도가 좀 빨라지면 이 회전자의 원심력에 의해서 개방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바른 편이 되며 3번만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45번 보겠습니다. 직류발전기에 P의 기계적 동력을 주면은 전력은 몇 와트로 변환되는가 물었네요. 단 손실은 없으며 IA는 전기자 도체의 전류, E는 전기자 도체의 유기전력, Z는 총 도체 수이다. 이렇게 줘졌네요. 이렇게 직류 발전기가 이렇게 줘졌는데요. 이게 권선들이 있는데 권선들에는 이렇게 권선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병렬회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병렬회로수라고 쓰거든요. 항상 병렬을 쓸 때는 중권일 때는 항상 극수가 같고 파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되는 게 병렬회로수입니다. 병렬회로수.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기자 전류 IA로, 여기에 각 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IA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체 안에서 만드는 전력은 2V라 이렇게 줄였죠. 자, 이랬을 때 외부에서 이렇게 동력을 주어진 것이죠. 발전기가 있으면 전기자가 이렇게 주어졌죠. 전기자 아마추어가 주어져 있고 아마추어에 계장원선이 이렇게 주어졌고 예를 들어서 분권 발전기다. 계장원선인데 동력에 의해서 원동기가 있죠. 원동기에 의해서 동력을 여기다 P 뉴턴 메타 퍼 세크라는 동력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직류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유효 전력 P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발전기에 그러니까 발생되는 전력, 입력은 무엇이 되냐면은 여기서 유기전력 E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에 전류가 전기자 전류거든요. 부하를 연결했을 때 전기가 권선에 전류가 흐르거든요. 부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래서 이 부하에 공급될 수 있는 입력의 전력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입력 값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입력 P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입력 P는 무엇이냐? 이 발전기의 입력을 얘기합니다. 발전기의 입력은 IA 곱하기 2가 되는 것이죠. 전기자 전류 IA 곱하기 전체 유기전력 2가 됩니다. 그럼 IA라는 것은, IA는 여기에 각 권선에 흐르는 전류가 IA죠. 그럼 이 병렬 횟수가 A가 주어졌다. 병렬 횟수는 중권이 된 극소가 같거든요. 병렬 횟수가 주어지면은 IA 곱하기 A가 전체 전류 IA가 됩니다. 전체 전류 IA는 A 곱하기 병렬 횟수 A가 전체 전류가 되고, E라는 것은 도체 1개 기전력 2 곱하기 도체 수가 Z개다. 그럼 병렬 횟수 항상 한 줄에 있는 도체 수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체 1개의 기전력 곱하기 한 줄에 있는 도체 수. 그럼 총 도체 수를 뭐로? 병렬 횟수로 나눠주면 전체 기전력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게 이 병렬 횟수와 이 병렬 횟수는 똑같은 거니까 소거되죠. 자, 따라서 발전기에서 유입되는 전력 P는 얼마이다? 각 전기자 권선에는 전류 IA 곱하기 도체 1개 기전력 2에다가 도체 수 Z를 곱해주면 발생하는 전력 와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IA 도체 하나에서 만드는 전력 곱하기 총 도체 수가 바로 이 발전기에 유입되는 전력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찾으면은 여기 IAEZ에서 1번이 되겠네요. 이건 전기자 권선에는 전류 IAEZ가 되는 것이죠. IAEZ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46번 보시겠습니다. 용량 1kVA, 권수비가 3000대 200V인 단상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로 결선해서 3000대 3200V로 승합기로 사용할 때 부하 용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원래는 단상 변압기인데 단상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원래 이게 단상 변압기입니다. 단상 1차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고 2차 권선이 감겨 있는데요. 이렇게 1, 2차 권선이 감겨 있는데 2차 권선이 작게 감아놨습니다. 여기다 1차 측에다
3000V로 공급해 줄 때, 여기는 얼마가 나와? 200V가 나오는 이런 단상변압기입니다. 이것을 승합기로 써서 이걸 연결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승합기로 써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1차 측에 V1차 측의 전압을 얼마로? 3000V를 가해줍니다. 3000V를 가해주면 여기 똑같이 200V가 나오죠? 200V.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진열로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 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2차 측의 전압은 3200V가 되는 이런 단권 변압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상 변압기 전격 용량 P가 얼마이다? P가 1kVA라고 썼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승합용 단권 배로 사용할 때, 단권 배로 사용할 때 이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부하 용량은 얼마인가? 부하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권 변압기에서 무엇과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P를 W의 P를 말하자면 VH분의 VH는 고압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고압축 2차 측을 얘기하겠죠? VH-VL 이게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B를 이렇게 공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용량을 줘주고 부하 용량을 구하라 하면 교환해 주면 되겠죠? 교환해서 따라서 부하 용량 W는 어떻게 되느냐 나왔으니까 이거라도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 용량 P에다가 VH-VL분지 VH를 해주면 됩니다. 원래 이건 승합용으로도 쓸 수 있고 가압용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차 측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좀 1차가 낮고 2차가 높은데 높은 측을 하이 측, 낮은 측을 로 측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승합용, 가압용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용량은 1kVA이고 공급전압, 승합전압이 얼마입니까? 3200이죠? 그럼 3200 마이너스 3000, 로 측의 전압은 3000이 됐죠? 3000 빼주고 여기다 320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가 됩니까? 3000을 빼주니까 결과적으로 1 곱하기 200분의 3200이 되었네요. 그래서 200 공중이 없어지니까 2분의 32가 돼서 16kV 암페어가량 부하를 걸 수 있네요. 그래서 부하 용량은 16kV 암페어이다. 답을 쳐주면 되겠죠? 답은 4번에 있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를 전격 상태로 사용 중 전압이 10% 상승할 때 특성 변화로 틀린 것은 물었네요. 유도전동기에서 공급전압 V1'을 무엇으로 전격 전압 V1보다 10% 상승했습니다. 10% 상승했으니까 1.1배로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전압이 1.1배로 승합되었다. 이럴 경우에 다음 특성 변화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유도전동기의 슬립 S는 뭐에 비례한다? 공급전압의 정상 운전할 때 공급전압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슬립은 공급전압의 제곱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전압이 1.1배로 증가했으니까 얘는 20분의 1배로 약간 1.2분의 1로 감소겠네요. 슬립은 감소겠죠? 제곱의 반비례니까 슬립 S는 감소입니다. 슬립이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슬립이 감소하면은 회전 속도 N우는 무엇이 된다? N우라는 값은 동기속도 NUS의 1-S가 되는데 슬립이 감소하니까 속도는 상승하게 됐네요. 상승한다. 그리고 공급전압이라는 건 항상 무엇이 됩니까? 공급전압이라는 것은 4.44 F NO5M 일반적으로 KW가 가량 넣어줄 수 있죠. 이게 유도전동의 공급전압 약 1차 측의 유기전력과 같은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다른 것들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뭐가 변한다? 요것만 변합니다. 차속이 변하죠. 차속이 증가하니까 어떠냐? 차속이 증가하니까 일반적으로 철손, 즉 철손은 무엇이 됩니까? 히스테리 시손실과 맴들이 전류, 와류손이 되는데 얘들은 전부 다 뭐에 비례한다? 차속이 빌 때 다 비례거든요. 제곱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속이 증가하니까 차속이 빌 때가 증가해서 철손은 증가하겠네요. 철손입니다. 아이언로스 철손은 히스테리 시손과 와류손인데 합이 철손이 증가하네요. 철수는 증가한다. 자, 그리고 역률은 어떻게 되냐? 역률은 이런 차속이 증가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인덕턴스가 증가해서 리액턴스가 증가하죠. 리액턴스가 증가해서 역률은 감소겠네요. 역률은 나빠진다는 얘기죠. 역률 감소더라. 자, 이런 것들이 전압이
1.1배, 10% 상승했을 때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슬립이 작아진다. 그렇죠? 슬립 감소하는 거 맞네요. 2번, 용률이 떨어진다. 용률을 감소한다. 맞죠? 그 다음에 속도가 감소한다. 속도는 이게 감소했으니까 요 값은 일정한 상태에서 이게 감소하니까 1에서 마이너스 작아졌잖아요. 빼는 게 작아지니까 이것은 높아져야 되겠죠. 속도는 상승해야 되는데 감소한다 했으니까 3번이 잘못되었네요. 4번은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일손 증가한다. 항상 히스테리시스, 와일손 같은 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히스테리시스 상수, 주파수, 최대 자속 밀도 B 맥시멈의 약 1.6승에서 2승에 비례죠. 자속이 증가하니까 어떠냐나 손실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 맞고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4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시 브러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기동 시에 브러쉬를 필요로 한다. 브러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반발 기동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발 기동형. 반발 기동형의 회전자의 형태는 무엇과 직류전동의 회전자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발 기동형의 회전자는 정류자와 브러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갖고 있는 단상 유도전동기는 반발 기동형 또는 반발 유도형도 똑같습니다. 반발 기동형은 브러쉬와 정류자를 갖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산 기동형, 반발 기동형은 회전자가 무엇과 같이 되었다? 회전자가 직류 전동기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류 전동기의 회전자와 유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정류자와 브러쉬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제 49번 보시겠습니다. 스텝 모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스태핑 모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스태핑 또는 스텝 모터에서 스텝, 탁, 탁, 탁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이 돌아간다 해서 스태핑 모터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스태핑 모터는 여러 구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태핑 모터가 있는데 이게 회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전자 이건 철심이에요, 철심. 철심들이며 여기는 이게 고정자가 되는데 고정자는 코일이 가면은 전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철심인데 여기서 이 고정자의 본선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스위치 S1을 딱 투입하면 어떠냐. 투입하면 이게 노란 권선에 전류가 흘러서 여기가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N극 S석이 된다. N극 S석이 되면은 자기 저항이 최소화 되기 위해서 이것은 항상 이 직선을 딱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직선 상태로 딱 오르죠. 여기 왔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을 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어느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얘를 개방시키고 이걸 오픈시키고 이것을 투입시킵니다. 이걸 투입시키면 어떻습니까? 빨간 코일에 전원이 공급되죠? 빨간 코일에 전원이 공급되니까 여기가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N극 S극이 되었다. N극 S극이 되면 자기 저항이 최소로 되기 위해서 여기 일직선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직선. 이게 직선으로 가서 이렇게 딱 돌아가는 것입니다. 좀 막으면 회전을 내요. 막으면 위치로. 이렇게 해서 어디에 스위치를 온오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탁 돌아갈 수 있는 게 회전자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스태핑 모터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스태핑 모터는 이게 브러쉬도 없고 여러 가지 부속 설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장치도 없는데 정확한 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며 위치에 오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력 또는 가감속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스태핑 모터로서 일반적으로 서버 모터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스태핑 모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로 보실까요? 1번 가속과 감속이 용이하다. 속도를 마음대로 가속을 할 수 있습니다. 낮출 수도 있고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로 정력 및 변속이 용이하다. 마음대로 좌우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을 공유해줬다. 여기다 보면 단연 이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정력 및 변속이 용이하다. 또 위치 제시에 각도의 오차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탁탁 가서 멈추기 때문에 각도 오차가 없다. 그래서 다 맞는 얘기네요. 4번 브러쉬 등 부품 수가 많아 유지 보수의 필요성이 크다. 브러쉬가 하나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전원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회전자 돌아가는 데는 이건 하나의 철심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철심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브러쉬라든가 이런 부수 설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네요. 무조건 4번은 해당 사항이 없다. 보시면 되겠죠?
이제 50번 보겠습니다. 증유전동기의 워드 레오나드 속도 제어 방식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증유전동기의 회전 속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회전 속도에는 무엇이 된다? K 곱하기 자속 Y분의 V-IA RA가 증유전동기의 회전 속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변화시켜주면 무엇이 된다? 이것은 첫 번째로 계좌 제어가 되고, 계좌 제어. 여기다 저항을 연결해서 변화시켜주면 저항 제어가 있습니다. 저항에 의한 제어법. 세 번째로 여기 공구전압을 변화시켜주면 전압 제어가 있습니다. 전압 제어가 있고, 네 번째로 2대 또는 4대 이렇게 여러 대의 전동기를 직렬 또는 병렬로 전기 철도에서 쓰는 것입니다. 직병렬로 결선을 변화시켜서 전압 제어의 일종인 직병렬 제어가 증유전동기 속도 제어법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원활하게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전압 제어라고 씁니다. 이 전압 제어는 다시 뭐로 나눠진다? 전압 제어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과 워드 레오나드 방식과 일그러 방식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일그러 방식이다. 그래서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어디에 속하느냐 물었기 때문에 무슨 제어법이다? 전압 제어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전압 제어법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51번 보겠습니다. 출력이 20kW인 직류 발전기의 효율이 80%이면 전 손실은 약 몇 kW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직류 발전기의 효율 에타는 무엇이 된다? 에타는 출력 P분의 전체 손실 P 로스분의 출력 P 곱하기 100. 이게 직류 발전기의 효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력 이해가 얼마나 됐습니까? 20kW라고 했죠? 20 플러스 손실 로스분의 출력 20이 얼마가 됐다. 이것이 80% 왔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0.8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100을 곱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소수 0.8이 되었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값이 얼마이냐? 그것은 5kW면 되겠네요. 5kW. 오르면 25분의 20이 0.8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전체 손실 로스는 어떻게 되냐? 원래 손실은 무부하선 PI와 부하선 PC 합인데 이 값이 얼마가 된다? 5kW가 될 것이다. 5kW 해서 보에서 3번에 있죠? 이제 52번 보시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발전기의 특성으로 오르는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발전기. 동기발전기의 모든 특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단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에서의 단락비는 무엇이냐? 단락비를 KS로 표현하는데 이 단락비는 원래 계좌줄의 B예요. IFS와 IF0가 되는데 계좌줄의 B인데 이건 단락이라는 뜻이고 무부하라는 뜻이거든요. 요 단락비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동기 임피던스 ZS와 반비례입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계는 어떤 특성을 하냐? 단락비가 큰 기계는 어떻게 된다?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락비 큰 기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십시오. 단락비가 큰 기계는 우선적으로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동기 리액턴스라고 그러죠.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가 같거든요. 동기 임피던스 작고 작다.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도 작습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 세 번째로 동기 임피던스가 곧 동기 리액턴스가 되면 동기 리액턴스는 반작용 리액턴스이거든요. 전기자 반작용도 작습니다. 여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부하 내량이 커서 안정도가 높습니다. 안정도가 높다. 그리고 첫 번째로 출력이 또 커집니다. 출력이 증대되더라. 자,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인 상황들입니다. 이외에 자기 여자 현상도 작아지더라. 이런 것들이 단락비가 큰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압 변동률이 작으려면 전압 변동이 작으려면 무조건 뭐가 커야 된다? 단락비가 커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은 1번 단락비가 크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전압 변동률이 작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단락비가 커야 된다. 이것이죠?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커지면은 단락조류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라고 있는데,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라고 쓰는 것입니다.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무엇이 된다?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전격 전압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이거든요. 분자분모를 Z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Z로 나눠주면 이게 단락전류가 됩니다. 그럼 단락전류 IS분의 전격전류 IN의 B를 100분율로 표시하는 것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입니다. 이 단락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락전류 IS는 단락전류 IS 값은 어떻게 된다? 서로 교환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분의 100 곱하기 전격전류 IN이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커지면 있죠. 임피던스가 커졌다. 커지면은 당연히 단락전류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니까 단락전류는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지면은 단락전류는 작아진다, 커진다, 변동이 없다. 3번 작아진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권 변압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네요. 단권 변압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으로는 단상 변압기라고 씁니다. 단상.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각각 별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된 단상 변압기라 해서 1차 권선 이렇게, 2차 권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 2차 권선이 이렇게 별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단상 변압기라고 씁니다. 단상. 그래서 이런 것을 초심에다 3개의 코일을 감게 되면 1, 2차 원선 3개를 감게 되면 3상 변압기도 있죠. 단권 변압기는 어떠냐? 단권은 이게 단권 변압기입니다. 똑같이 환상 철심이 있고 환상 철심에다 코일을 감았는데 코일이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단권이에요. 단권 변압기. 단권 변압기는 코일을 이렇게 하나를 감고 이렇게 빼놓고 여기다 1차 책에다 이렇게 중간 탭에다 전압을 보여줍니다. 이게 1차 책 전압 V1V가 되었고 2차 책 전압 V2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다 전압을 보여주는 V2 2차 책 전압이 나오는데 어떻게 됐다? 권선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단권이라며 1차 측과 2차 측의 이걸 블루 권선, 이것을 직렬 권선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차 공통인 이 블루 권선을 갖는 게 단권 변압기입니다. 단권 변압기는 이렇게 승합용도 있고 반대로 하면은 강압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권선을 3개를 감으면 3상도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얘도 3상이 있고 얘도 3상 다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권 변압기인데 이 단권 이 변압기들은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면은 권선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설 자속이 작기 때문에 누설 리액턴스가 작아서 전압 변동률이 작고 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요 1차 측의 전류와 2차 측의 차가리기 때문에 전체 권선의 약 90% 들어가는 이 권선에 흐르는 전류가 전체 전류의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동선이 좀 작은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고 조그마한 용량 갖고 큰 부하에다 전기를 홍보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권 변압기의 특성이다 보시면 되겠죠. 단상과 삼상, V열선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기를 보실까요? 1번 블루 권선과 직렬 권선으로 구분된다. 그렇죠? 이게 블루 권선, 1, 2차 함께 있는 것은 이것을 블루 권선. 블루 권선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2차에만 연결된 이 권선을 직렬 권선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블루 권선과 직렬 권선으로 분류된다. 맞죠?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된다. 그렇죠? 이게 1차 측에도 사용되고 2차 측에도 사용되는 공동 권선이 있는 것이죠. 3번 3상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단상으로만 사용된다.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3상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3상 초고압 송전솔로에서도 이런 것을 다 사용하거든요. 왜? 효율이 매우 좋거든요. 물론 위험성은 1, 2차 권선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많지만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3상 초고압 송전솔로에도 사용되는 것이
단권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단상에서만 사용된다는 3번의 설명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54번의 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이제 55번 보겠습니다. 도통 상태에 있는 SCR을 차단, 오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었네요. SCR이라는 것은 이렇게 4층 구조로 있는 단일 방향 3단자 소자를 SCR이라고 씁니다. 여기를 에노드, 양극점이 되는 것이고, 양극, 여기가 캐소드에서 음극이 됩니다. 여기다 게이트 단자 이렇게 연결했거든요. 게이트. 그래서 이 게이트의 전원을 공급해주면, 게이트의 저지를 흘려주면 어떻게 된다? 오프 상태에서 온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단일 방향이며, 단자가 하나, 둘, 셋. 그래서 요 SCR이 심볼이 되는데요. SCR의 그림 요 심볼이라고 쓰면 이렇게 심볼이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 게이트의 전원을 공급해주면 무엇이 된다? 오프 상태에서 온이 되는 것입니다. 온 상태. 어디에다? 게이트에 저주를 흘려주면은 펄스 방향의 전원을 공급해줍니다. 펄스 전원을 공급해준다. 그러니까 펄스 전원을 딱 투입했다가니 도통이 되면 딱 오픈시켜도 계속 도통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온 상태에서 오프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SCR은 게이트의 전원을 공급해주면은 온 상태로만 변환시켜주는 역할만 해줍니다. 그럼 오프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프 상태가 되려면은 여기에 에노드 양극점이죠? 여기서 이 게이트에 공급되는 전원이 있거든요. 요 전원을 무엇으로? 이렇게 해서 교류해서 뭘 해줘야 된다? 0 또는 마이너스로 여기다 에노드 양극에다 전기를 공급해줘야만 무엇이 된다? 음극이 되는 것입니다. 오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인파 교류를 공급해주죠? 그래서 입력 전압이 여기가 0이 될 때 또는 마이너스로 바뀔 때, 이때 0 또는 마이너스로 바뀔 때 무엇이 된다? 요 SCR이 온 상태에서 오프 상태로 됐더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이트는 무슨 역할만 해준다? 여기에 전원을 공급해주면 오프 상태에서 턴온시키는, 온 상태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명칭은 단일 방향 3단자 소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층 구조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4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1번 게이트 펄스 전압을 가한다. 게이트는 당연히 펄스 전압을 가하거든요. 펄스 방향을 가하니까 이건 온 상태만 유지하거든요. 오프에서 온 상태를 유지하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2번 게이트 저지를 증가시킨다. 게이트 저지를 증가시키면 역저지 전압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저지 전압이 감소해서 막바로 도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프시키는 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게이트 전압에 부가되도록 한다. 여기다 반대로 마이너스 가해준다는데 그거는 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원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마이너스로 해준다든가 또는 0으로 해주면 되겠죠. 전원 전압의 극성을 마이너스 또는 0으로 해주면 무엇이 된다? 오프가 됐더라. 그래서 4번이 바른 편이 되겠습니다. 56번 모시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공급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역류를 1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전기자 전류는 이렇게 물었네요. 우리 동기전동기는 가장 뛰어난 특성이 무엇이냐면은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주기에는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변합니다. 여기에 여자 전류, 일명 계좌 전류라고 쓰는데요. IF, 이것을 계좌 전류 또는 여자 전류라고 씁니다. 여기는 전기자 전류 IL을 놓고, 전기자 전류를 놓고.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해서 이런 V곡선이 이루어지거든요. V곡선. 무엇을 변화시킬 때. 이 여자 전류, 무엇을 일정하게 해놓고 부하의 출력 P를 일정한 상태에서 요 여자 전류를 조절하면 여기가 역률이 1인 상태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 1인 상태. 이 출력 P가 어떻게 된다? 루트 3 곱하기 VI 역률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 출력과 일정해 놓고 이 공급전압도 일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주면 요 역률이 변화되거든요. 역률이 1일 때가 전류가 최소가 됩니다. 전류가 최소. 가장 작은 전류가 흐른다. 역률이 1일 때,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 위상이 동위상이 되거든요. 이 여자 전류, 즉, 계좌 전류를 감소시키면 이게 부족 여자가 되거든요. 부족 여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부족 여자로 되면은 여자 전류를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부족 여자가 되면 이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지진 전류가 흐릅니다. 전압보다 지진 전류가 흘러서 무슨 작용? 리액터가 됩니다. 이 전동기가 리액터 작용을 하고 역률 1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여자전류를 증가시켜줬다. 여자전류를 증가시키면 이건 과여자라고 씁니다. 과여자 상태가 되면 이 전기가 전류가 위상이 어떻게 된다? 앞선 상태가 됩니다. 앞선 전류가 되며 역률이 자꾸만 나빠지거든요. 이 전류를 증가시킬수록 역률이 이게 나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앞선 전류가 되면서 전류는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선 전류가 돼서 콘덴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동기가 콘덴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기전동기의 가장 뛰어난 장점입니다. 어떻게? 역률을 1인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다. 그러면 콘덴서 작용, 앞선 전류가 흐르며 전류는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최소값이 되면 쭉 올라가죠. 그래서 전류는 증가하더라. 그래서 모양이 V자 모양으로 생겼다. V곡선 또는 위상 특성 곡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앞선 무효 전류가 증가한다? 그럼 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여자 전류를 증가시켜주면 앞선 전류가 흐르며 전류는 이렇게 증가하더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바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다 잘못됐겠죠? 5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계자곤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연결된 징유기는 징유 발전기를 보시면 이렇게 계자곤선이 있고 전기자가 이렇게 조졌죠. 그래서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부하로 연결되는데 이 전기자와 여기에 계자곤선이 되는데 계자곤선이 병렬로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발전기를 뭐라? 분권 발전기라고 쓰는 것입니다. 여기다 전을 공급해주면 분권 전동기도 항상 무엇과? 전기자와 계자곤선이 병렬로 접속되는 것을 분권 발전기 또는 분권 전동기라고 씁니다. 분권 발전기 또는 분권 전동기는 전부 다 전기자와 계자곤선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그래서 병렬로만 접속되는 것은 분권기 1번이 되겠죠? 5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격전압이 6600V인 삼상 동기발전기가 전격 출력 역률 1로 운전할 때 전압 변동률이 12%였다. 여자 전류와 회전수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로 무부하로 운전하는 경우에 단자 전압은 이렇게 물었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전격 전압 VNO가 얼마이다? 6600V를 공급하고 있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 이 발전기의 역률 1인 상태에서 전압 변동률이 얼마이다? 12%라고 적었네. 12%. 그럴 때 이 동기발전기를 똑같은 회전수를 조정하지 않고 여전히 조정하지 않고 무부하로 운전합니다. 무부하. 그럴 때 무부하 전압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무부하의 전압은 무부하로 운전하는 경우 단자 전압, 무부하 전압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압 변동이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무부하 전압 V0 마이너스 전격 전압의 차를 전격 전압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이게 전압 변동률 10%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100을 지우고 프라임을 씁니다. 그러면 이거 구해줘서 V0로 무부하 전압을 V0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 넘어가서 정해지니까 어떻게 된다? VNO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입시로는 프라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격 전압 6600V를 넣어주고 곱하기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이 12%겠죠? 그럼 1 플러스 0.12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건 프라임 소수점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2 곱하기 6600V를 구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7392V가 되겠네요. 전압은 무부하 단자 전압은 7392V 해서 3번에 있죠? 59번 보시겠습니다. 1차측 전압이 6600V, 곤스피가 30인 단상변압기로 전등 부하에 30A를 공급할 때 입력은 이렇게 물었네요. 단 변압기의 손실을 무시한다. 그냥 손실을 무시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보면 되는. 1차측 있죠? 여기다 전등 부하를 연결했답니다. 전등 램프를 이렇게 연결했죠? 부하를 연결했죠. 여기에 2차측에 흐르는 전류 I2가 얼마? 부하 전류가 30A 흐른다고 했습니다. 30A. 그리고 곤스비 A는 얼마가 되냐면 30이라고 적었습니다. 곤스비는 30. 이랬을 때 여기다 1차측에 얼마의 전압을 공급해 주냐면 1차측에 6600V의 전압을 공급해 줬을 때 이 변압기의
입력을 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입력. 입력 P1으로 썼을 때 입력은 무엇이 된다? V1 곱하기 I1 역률 코사인 세타. 이게 단위 입력 와트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전등 부하이면은 전등 부하일 경우에는 역률을 얼마로 본다? 코사인 세타를 언제나 1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주어지면은 역률을 적용해 주는데 역률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전부 다 뭐로 본다? 전등 부하는 1로 보면 되더라. 이 변압기에서 권수비 A는 무엇입니까? 권수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V2분의 V1 또는 간단하게 쓰면 I1분의 I2가 되죠. 그래서 변압기는 효율이 97, 8%가 되기 때문에 입력 곱하기 추적은 거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먼저 구하냐면 1차 측의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2차 측의 전류를 주어졌고 1차 측의 전류를 구하려면 I1은 무엇입니까? A분의 I2가 되겠죠. 그래서 권수비는 30이 되었고 2차 측의 전류도 30A 흐른다겠습니다. 그럼 1차 측의 유입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1A가 흐르겠네요. 자, 따라서 입력은 그냥 나왔네요. V는 6600V를 공급해주고 있으며 6600V 1차 측의 입력 전류는 1A가 되었죠. 2차 측에 30A 흐를 때는 1차 측은 1A 흐릅니다. 역률은 전등 부하일 때는 1로 보는 것이죠. 그것을 몇 킬로와트냐? 그럼 10에 마이너스 3성 오면 킬로와트가 되겠네요. 그럼 6600 10에 마이너스 3성이 주니까 6.6 킬로와트가 되겠네요. 입력은 6.6 킬로와트가 되었다. 3번에 있죠? 문제 60번 보겠습니다. 삼선 중 2선의 전원의 단자를 서로 바꾸어서 결선을 하면 회전 방향이 바뀌는 기기가 아닌 것은 물었네요. 3선 중 2선의 결선을 바꿨을 때 일반적으로 유도전동기라든가 동기전동기는 회전 방향이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유도전동기 인덕션 모터가 있다. 인덕션 모터 유도전동기 했을 때 이게 3상 교류전원이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RST상 전원이 공급되어 있을 때 고정자에서 발생되는 회전자계가 이렇게 회전하거든요. 동기속도, 회전속도 회전합니다. 회전자계가 회전해서 회전자계 진행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RST 3선 중에서 2선의 결선만 바꾸면 된다. 2선의 결선만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고정자에서 발생되는 회전자계가 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 회전자도 역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유도전동기에 역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3선 중 2선의 결선을 바꾸면 역으로 회전하더라. 물론 이 유도전동기나 동기전동기다. 동일합니다. 유도전동기도 역회전이 되며 유도전동기가 대표적인 것이며 또 동기전동기도 똑같습니다. 동기전동기도 3선 중 2선의 결선을 바꾸면 역으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회전 변류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회전 변류기는 이 동기전동기와 같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교류의 전원을 공급받아서 중위로 변화시켜주는 것인데 회전 변류기도 3선 중 2선의 결선을 바꾸면 역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 장치라는 것이 있군요.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 장치는 유도전동기의 2차 측에 실립 주파수 전압을 공급해주는 주파수 변환 장치거든요. 근데 이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 장치는 무엇이 된다? 원동기에 의해서 회전 방향을 회전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 장치는 3선 중 2선의 결선을 바꿔도 회전 방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회전 변류기는 바뀌죠. 유도전동기도 바뀌고 동기전동기도 바뀌는데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 장치는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없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기기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